cigarette holder, which wakes me over her shoulder. She takes me out captain, that satin dove. 네, 선물 같은 시간이죠? 초이의 초이스. 네, 오늘은 첫사랑이라는 시를 읽고 저도 이렇게 사춘기라는 노래가 있는데 제 쓴 노래 중에 그 감성이 좀 맞는 것 같아서 오늘은 시를 노래한다기보다는 같은 감성으로서 한번 노래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낭송 한번 부탁드리면 끝나고 이제 제가 노래를 바로 들어갈게요. 오, 직접이요? 와, 멋있다. 이렇게 코너 하나가 또 생기네요. 와. 첫사랑. 큰물 지고 내 천에 젖이 불면 간질간질 이빨 가는 어린 조약돌 몇 개 씻어 주머니에 넣고 가지요. 상냥하게 종알거리고 싶어 나는 자꾸만 물새알처럼 동그래지고 그 어깨의 곡선을 이기지 못하겠어요 라고 쓰고 싶은. 내 마음과 다르게 행동하더라. 툭툭 건드려도 내 마음을 넌 모르더라. 조금 이상해도 내 말은 그게 아니야. 거울처럼 너의 눈처럼 정문처럼 너의 입처럼 좋아한다고 난 말을 하려고 밤새워 준비했던 결국 말을 더듬고 난 할 말 못하고 집에서 너를 부르네. 세워 준비했던 그
할 말 못하고 집에서 너를 부르네. 집에서 너를 부르네. 집에서 너를 부르네. 와, 엄청 말랑말랑하네요. 와. 아니 꼭 되게 제목이 뭐라고요? 사춘기. 사춘기 딱 그 제목에 맞는 결국엔 말을 못하고 집에 와서 이름만 부르는 네. 아이 초이의 초이스가 점점 막 달달해지고 있어요. 어떡하죠? 너무 저는 네. 노래 듣는 동안 정말 멀리 갔다 온 것 같아요. 옛날에 저 정말 이거 첫사랑 때문에 쓴 시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양갈래 머리 하면서 그 친구가 버스 정류장에서 저를 기다리고 고3 때 가방도 일부러 이제 안 올 것처럼 하다가 버스를 타면 어느 순간 무심한 척 이렇게 딱 오는 그 멋있음. 근데 그때 그때로 이렇게 데려가셨어요 저를. 그래서 읽는 데는 괜히 마음이 뮤직비디오처럼 일렁거리고 이런 거 보면 시 100편 써도 음악 한 편을 못 이기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전 굉장히 일렁이면서 들었네요. 와, 엄청난 감동이었어요. 찬사. 와. 진짜 추억 속에 풍덩 빠지셨네요. 음악 너무 좋았어요. 저 그 영화 생각나지 않아요? 클래식? 내 마음의 풍금? 다른 거기 전도연 이렇게 애기애기인데 막 선생님 좋아가지고 막 이렇게 소리 단발머리. 단발머리의 주인공이시네요. 지금 생각하면 이런 첫사랑 같은 시는 이제는 못 쓸 것 같아요. 이제 그때가 이미 이렇게 좀 더 정말 맑은 개울에 다 비치는 자갈처럼 그 깨끗했던 시절이 없겠죠 이제 아마. 진짜 시집 있다 보면 저는 연예인이도 참 궁금하더라고요. 굉장히 연애 잘하셨을 것 같은데. 시를 보면은 뭔가 말랑말랑. 연애 편지 같이 막 그런 달달한 느낌이 또 있더라고요. 시인님 연애 편지 좀 많이 보내보셨을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남편은 같이 글을 써요. 같이 시로 등단을 했었거든요. 신춘문예로. 소설도 쓰긴 하지만 근데 굳이 남편 아니래도 외웠겠어요. 방송 나갑니다. 저는 뭐랄까 물량보다는 좀 더 꾸준한 오래된 연애. 예. 뭐 그렇게 첫인상이 매력적이고 이렇진 않고 그냥 오래 이렇게 지내다가 스며든 스며드는 그런 연애가 좋더라고요. 어느 순간. 예, 그래서 생각하신 것처럼 인기가 많았다면 저도 파무파타를 해보고 싶었으나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예. 시 구절 중에 당신 이름 달다 참 달다 맞아, 구절이 맞아. 있었는데 그 구절 딱 꽂히던데 이거. 맞아. 근데 그건 정말 빼고 싶은. 지금 생각하면 그땐 정말 좀 충만해서 연애 감정이 충만해서 이 사람 이름이 달고 쓰고 이 맛이 느껴지는 것처럼 그 사람 이름의 맛이라 생각하고 썼는데 이게 어느 순간 그런 게 있잖아요. 요새 이렇게 SNS 가끔 보면 전 가끔 이름 쳐보거든요. 다른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전 쳐봐요. 근데 이렇게 아이돌 거기에 이렇게 시가 이렇게 한 두 줄 이렇게 달려서 약간 액세서리처럼 당신 이름 달다 참 달다 이런데 너무 오글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시는 참 내가 썼지만
그래도 어딘가에서 또 좋아해주고 사랑해주면 거기서 잘 살아라 하고 그냥 혹시 시집 예. 중에서 아 정말 이 시 내가 썼지만 참 이렇게 애정 많이 가고 한 시가 있나요? 자꾸 막 생각나고. 자꾸 생각나는 시가 사실 마음에 안 드는 시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저는 사실 상엽고점이라는 시가 있는데요. 네. 근데 그건 시 정말 좋았어요. 근데 그건 제가 너무 흘러 넘쳐서 근데 이제 어떤 과잉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근데 저런 시를 또 그 시절의 감정으로 돌아가서 쓰라고 하면 별로 그러고 싶진 않을 텐데 뭔가 정말 빼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가 넣긴 했거든요. 저는 이 시는 연극 한 편이 또 생각났거든요. 그 염쟁이 유씨라는 저도 봤어요. 저는 그냥 연극 한 편을 보는 것 같은 거예요. 막 가슴이 절절하게 저를 쳤거든요. 이게 우리의 정서잖아요. 근데 의외로 또 이게 막 말캉말캉하고 막 이런 느낌들도 싹 오다가도 보면은 또 죽음에 대한 이야기들도 막 여러 편이 있고 해서 정말 이게 삶의 이야기가 다 여기 담겨 있는 것 같은 그런 것도 많이 느꼈거든요. 진짜 인생 이야기 같았어요. 네네. 근데 또 이게 죽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막 엄청 막 고독하고 막 너무 슬프고 막 이런 거야 그런 느낌보다도 그냥 삶에서 오는 죽음을 바라보는 그런 느낌들이 또 담담하다고 해야 될까? 그런 느낌들도 많이 받았거든요. 이게 또 뭐 경험과 연관이 있겠지만 그걸 네. 어떻게 바라보시는 건가요? 그게 궁금해요. 묘를 바라볼 때. 네. 저는 그게 어릴 때부터 죽음이 그렇게 멀리 있다는 생각을 안 하고 자랐던 것 같아요. 오히려 저희 집 고향이 율정이라는 데인데요. 미당리 율정이라는 데인데 거기서는 사실 우리 엄마 빼고는 다 혼자 되신 거예요. 어머니들이. 근데 이제 대부분 자살을 많이 했고 그리고 그 동네가 왜 그랬는지 아무튼 그래서 이제 엄마는 좀 과부가 아니니까 왜 공공근로 할 때도 딴 돌리는 마을 할머니들이 예, 그런 셈도 있고 근데 그 어릴 때부터 죽음이란 건 그냥 등을 대고 자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왜냐면 그 신고 얘기도 나오지만 저는 학교 갔다 오면 다리에 늘 개가 축 늘어져 있는 걸 봤거든요. 그 개를 태우는 냄새. 그 개울에서 늘 개를 이렇게 갈라서 어른들이 잡아 먹는 거죠. 그래서 옛날 시골이었으니까. 네, 빨래하러 가면 돼지를 잡는데 돼지는 도끼에 날카로운 면으로 치지 않아요. 뒷부분에 뭉툭한 정이 있는 쪽으로 쳐요. 돼지가 놀라니까 앞발을 이렇게 번쩍 들더라고요. 피가 이렇게 흐르면서. 근데 피가 안 나면 더 고통스러운 거죠. 그냥 한 번에. 그래서 그렇게 저는 근데 그걸 보면서 뭘 먹는다는 거에 대한 비애도 있지만 우리는 누군가를 꼭 뭐 야채는 안 뜯어 먹나요? 그 걔네들도 똑같죠. 피만 안 나고 이게 동물과 닮지 않아서 그럴 뿐이지. 그냥 삶 자체가 그런 비 속에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뭘 먹는다는 건. 그러네요. 그리고 어떤 죽음은 어쩔 수 없이 있다고 생각을 하죠. 이제 좀 건강이 좀 안 좋아서 수술을 한 번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는 그게 아픈지도 모르고 갑자기 이렇게 뭐가 있어서 수술을 했는데 그게 보험 때문에 한 보름을 기다려야지 보험 혜택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조직 검사 결과는 빨리 나와줬으면 좋겠고. 현실과 예. 막 충돌해서. 네. 그래서 그 검사를 기다리는 동안에 남편하고 이렇게 한강을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뒷모습만 봐도 시가 될 것처럼 괜히 막 그런 감정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는 삶도 어쨌든 그냥 방 안에서 공부하면서 책 속에 시가 있다고 생각은 안 해요. 밖에서 어떻게든 돈을 벌어보고 사람과 만나서 상처도 입어보고 좀 더 젊은 사람들이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연애도 친하게 해보고 그리고 또 확실히 차이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쓰여진 시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죽음도 사실 초연하다는 얘기가 아니고 멀지 않다. 그냥 이 엄마 같은 경우에 이제 수의를 미리 준비를 해놓으셨거든요. 엄마 아버지가 이제 친정집에 가면 저희는 그렇게 예비하는 법을 더 배웠던 것 같아요. 예. 시를 쓰고 시를 내는 때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정말 지금 다시 그러니까 그 감성의 때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그 감성이었기 때문에 첫사랑과 같은 시를 내지 않았을까. 그때 그 감성이 아니었다면 이 시는 영원히 빛을 보지 못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도 쓰고 있고 또 곧 나오게 될 시는 또 어떤 감성의 시로 나올까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그러면서도 이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진짜 그 시인님의 어린 시절 저희가 지금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좀 이렇게 상상이 되기도 하지만 어떤 시절을 보냈는지도 좀 궁금해요. 그냥 너무 시골이었고 대부분 중학교 졸업하면 친구들이 이렇게 그때는 바로 어떤 사회적인 차별로 들어가는 거였죠.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대전이나 좀 더 넓은 도시로 학생들이 공부를 하러 나갔고 그게 아닌 친구들은 산업체에 취직을 하던가 공장 다니면서 이제 공부를 하던가 제 경우엔 상고를 나왔거든요. 저는 그렇다고 이제 너무 공부를 하고 싶었지만 뭐 부모님들 같은 경우엔 뭐 그렇게 안 해주는 그런 거였고 몰래 원서를 내서 그래야만 갈 수 있는 구조였고 그러니까 뭔가 사춘기 때부터 어떤 사회적인 차별 이게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수능 때 어떤 친구들이 이제 어머니들이 막 교문 와서 이렇게 기도하고 엿 가지고 막 이렇게 하시고 하는 것도 사실은 그 이면은 그렇게 이제 그 학교에 진학 못한 아이들도 더 많고 또 원치 않은데도 어딘가 가서 돈을 벌어야 되는 아이들도 더 많고 사실은 저는 그런 쪽에 더 시선이 갔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그 공부해서 뭐 인문계 들어가서 그 수능 때 기뻐하고 이런 모습이 어떤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쓸쓸한 자리가 되는 거죠. 근데 비단 이것뿐이 아닌 거죠. 우리가 뭐 지금 있는 데서도 그렇고 이 더운데 우리가 전기 하나 쓰려면 정말 어딘가에서 이 삼복에 이 전신주에 올라가서 누군가는 이 전선을 만져야 되고 전기를 공급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이 표면적으로 보이는 문제가 저는 그냥 인간 자체의 삶에 대해서 좀 더 시선이 가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은 어떤 분들은 이제 좀 더 형이상학적인 질문도 많이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있으나 저는 그냥 제가 느꼈던 것 그 제 몸을 지나간 흔적 같은 거 그런 것들을 더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여러모로 유년 시절은 늘 좀 부잣집에서 태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많이 했었고요. 솔직히 TV 보면 막 뽀뽀뽀 같은 데서 하얀 타이즈 신고 피아노가 있는 양옥집에서 늘 이렇게 부유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때 무슨 양파링 이런 거 과자 좋아했는데 그런 거 실컷 먹고 소원이 그런 슈퍼집 딸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진짜 소문났어. 맞아. 슈퍼집 딸. 나를 그랬었어요. 낳은 진짜 엄마는 어딘가에 네, 있을 거야. 맞아요. 양옥집에서. 네. 늘 그걸 부러워했죠. 동경했고. 근데 사실 뭐 그런 딸로 태어난 늘. 그렇죠. 예. 소설 한 편을 읽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저는 시님 얘기를 듣는데 연극을 보고 있고, 저는 일기장 네. 읽는 거 같았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읽고 있는 느낌이에요. 되게 재밌어요. 근데 모르겠어요. 자기 얘기 많이 쓰면 또 촌스럽다는 사람도 많고 가족 얘기 뭐 자기 얘기 너무 이렇게 하면 촌스럽지 않냐 이런 것도 많은데 저는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걸 쓰는 것뿐 너무 잘난 체 하지 말고 그냥 가진 거에서 하자. 내가 노벨상 탈 것도 아닌데 이런 생각도 해요. 자기 다움이 정말 많이 묻어 있어가지고 그래서 더 전 새롭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저 어디서 주워 들은 얘기인데 그 본인한테 가장 솔직한 게 남들한테도 가장 솔직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읽으면서 그게 제일 많이 느껴졌어요. 저도 공감을 제일 많이 하고. 전 나중에 진짜 노래 또 듣고 싶다는 생각이 저 아까 너무 좋아서 네. 이 코너 고정으로 막 한 두 곡 이렇게 이런 거 안 되나요? 와, 최초. 아, 근데 오랜만에 노래는 늘 틀어놓고 있는데 이렇게 제대로 들은 적이 또 없었던 거예요. 한 공간에 집중을 해서 맞아요. 그 소음처럼 들었지 그쵸. 배경으로 맞아요. 들었지 이 노래가 주인공이 돼서 그런 자리가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저는 그래서 네. 행복했어요. 네. 진짜로 신민아 시인님만을 위한 노래인 거예요. 딱 저도 제 노래처럼 막 시를 쓰시면서 어떤 시인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으셨어요? 그리고 어떤 시인을 동경하면서 또 나아가세요? 이런 얘기하면 천만 사람들이 좀 너무 나이 든 거 아니냐 이러는데 전 정말 1920년대 30년대 시인들 시를 너무 좋아해요. 김소월 시인 시, 서정주 시인 시도 너무 좋아하고요. 그래서 저는 그분들이 신기한 게 시 한 편이 100년을 이긴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가 지금까지도 읽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 한 편으로 100년을 이기는 시가 있구나, 세월을. 그렇다면 뭔가 조금 지금 당시 유행하는 어떤 문법이나 세련돼 보이는 것들이 100년을 견딜 수 있는 것들일까? 이런 생각을 하면 그렇진 또 않은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뭐가 맞지? 그 생각하다가 그냥 내가 가진 것 뿐이네. 그럼 진심. 예. 격하게 공감하시네. 저 평소에 그 생각. 100년을 견딜 수 있을까? 고작 정말 위대한 작품 100년이 뿐이겠어요. 그런데 100년이라도 견딜 수 있는 시면 그 감각이 뭔가 날 같다 생각 들지 않는 거면 그거야말로 첨단이지. 이런 생각이 들긴 했었거든요. 맞는지 모르겠어요. 또 영화 보는 것도 좋아하시나요? 영화는 너무 좋아합니다. 그 봉준호 감독 예. 제일 처음 작품 중에 플란다스에게라는 네, 휴지 이렇게. 예. 읽으면서 예. 그 작품 계속 떠올랐어요. 그게 약간 어떻게 보면 좀 일상적인라고 해야 될까요? Everybody get up. 신민아 시인에게 다락방이란 어떤 이미지일까 궁금해서 글 한번 혹시 써오실 수 있냐고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와, 정말 따끈따끈 신선한 코너죠. 하반기 신상. 그냥 가볍게 들어주세요. 다락방이란 주제를 주셔서 그래서 저도 그냥 한 A4 용지 다 못 채운 분량인데요. 그냥 쭉 읽어보도록 할게요. 네.
어릴 적엔 내 방이 없었다. 내 위로 언니가 5명이나 있었기 때문에 언니들이 도시로 떠난 뒤에야 내 방이 생겼다. 만화 빨간머리 애네 나오는 것처럼 천장이 경사진 다락방 대신 두엄더미에 꽃등애가 붕붕대는 집에 살았다. 영화배우처럼 멋진 이모가 와서 고급 승용차를 끌고 와서 사실은 내가 네 엄마야 라고 말해주는 건 드라마에서나 가능한 일이었다. 그런 상상을 하기엔 엄마와 나는 너무 닮았다. 운동신경이 둔해서 또래 친구들과 노는 게 재미없었다. 친구들도 나를 껴주지 않았다. 고무줄놀이도 숨바꼭질도 시들했다. 그맘때 나는 종종 나니 할머니네 놀러가곤 했다. 나니 할머니 집에는 윤이라는 3살박이 아기가 있었기 때문이다. 서울 사는 큰아들이 나니 할머니에게 손주를 맡긴 것이다. 나는 윤이를 돌보는 게 좋았다. 그런 나를 보고 나니 할머니는 일손을 덜어서 내심 반기면서도 애가 별나다는 말을 흘렸다. 윤이는 목에 손수건을 두르고 계속 맑은 침을 흘렸다. 하얀 푸딩처럼 희고 뽀얀 살. 윤이를 안으면 희미하게 분유 냄새가 났다. 꼭 끌어안으면 으깨질 것처럼 연하고 무른 살. 세상에 이렇게 작고 희고 말랑거리는 것이 있다니. 윤이는 조금만 건드리면 금방 상할 것만 같은 순결한 세계였다. 내가 윤이를 돌보는 동안 나니 할머니는 채마밭에서 김도 매야 되고 돼지밥도 줘야 했고 할아버지가 술 취해 들어오면 잔소리도 해야 했기 때문에 바빴다. 나는 윤희의 기저귀를 갈아주고 장난감 방으로 흔들어주다가 잠투정을 부리면 업어주곤 했다. 윤희를 돌보고 나면 나니 할머니는 포상으로 다락방에서 콩강정, 갱엿, 약과 따위를 내왔다. 대부분 오래 보관해둬서 기름이 찌든 맛이 나는 것이었지만 달게 먹었다. 입안에서 녹는 강정의 질감, 그리고 혀에 오래 남았던 물엿의 단맛. 내가 다락방 쪽을 보자 나니 할머니는 다락문을 열면 안 된다고 말했다. 쥐가 문다고. 나니 할머니가 없을 때 다락문을 몰래 열어보았다. 그 안에 있던 물건이 의외로 시시해서 놀랐다. 제기와 비디오 테이프, 썬데이 서울, 오래된 트랜지스터 라디오 같은 잡동사니가 전부였다. 다락문을 열었을 때 어둑시근하고 서늘하게 피부에 와닿던 공기의 질감을 기억한다. 오래된 색종이에서 나는 냄새 같은. 다락은 금기의 영역이었다. 내가 함부로 보거나 만지면 안 되는 물건들이 어둠을 망토처럼 두른 채 웅크려 있었다. 다락문을 열면 광주리 속의 물건들이 빛을 받아 잠에서 깨는 것처럼 몽롱하게 빛났다. 문득 뒤통수에 따가운 시선을 느끼며 뒤돌아봤을 땐 나니 할머니가 있었다. 나는 혼났고 그날 이후 나니 할머니는 놀러가지 못했다. 다락방의 어둠은 나의 내면에 웅크린 죄책감 같은 것이다. 죄책감은 나와 가장 많이 닮은 표정을 하고 있다. 진짜 무슨 되게 짧은 단편 소설 같은 느낌이었어요. 전 영화 같아요. 저는 되게 집중력이 없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거 실제 읽으면서도 그렇고 방금 글 쓰신 것도 그렇고 이렇게 되게 집중하면서 다 이렇게 들은 것 같아요.
다락의 느낌을 생각을 하면서 그 주제를 영상으로 막 돌아가요. 네, 저 그러게요. 영화 한 편 본 것 어. 같아요. 정말. 아무래도 제가 그림을 좀 그리고 하다 보니까 전 좀 더 글을 쓸 때 좀 더 선명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 전체적으로도 이미지나 뭐 영상 같은 게 되게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더 생동감 있게 이렇게 느껴지고. 어떻게 보면 글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음악이나 그림은 좀 더 즉각적일 수는 있거든요. 물론 시도 그럴 수 있는데 어떤 면에서 좀 더 서로 훈련이 돼야 되는 것들이 있다고는 생각을 하거든요. 무조건 시를 쉽게 쓰라는 말은 정말 어떻게 보면 그런 폭력이 없잖아요. 좀 더 다양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더 어려워져도 되고 어쨌든 다양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그 매력도 있고. 근데 무조건 요즘은 뭐 너무 대중들한테 시가 어렵지 않냐. 그렇긴 하지만 그렇다고 그거에 맞춰서 어떻게 바꿀 수 있는 문제는 또 아니라고 보거든요. 근데 시를 쓸 때 그럼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저는 늘 이렇게 남편이 글을 좀 쓰고 가장 좋은 조언자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시 써서 보여주면은 뭐라고 하면 내 시를 알아? 자존심에 내 시를 알아? 하면서 시선 초에는 그 주변에서도 그렇게 하면 많이 싸운다고 하지 말라고 했었어요. 근데 처음에 그렇게 자존심을 짓밟히고 그렇게 하고 나니까 그 누구보다도 빈말 없는 가장 충실한 그 조언자가 된 거예요. 냉정하고. 너무 고맙죠. 고맙고 이제 제가 이제 충만해서 막 감정이 저는 좀 소용돌이 안 했었을 때가 있거든요. 제가 예전에 이소라가 무슨 어디에서 나와서 얘기를 했는데 가수 이소라 씨가 자기는 일어날 때마다 베개에 이제 눈물이 젖는데요. 근데 그 노래하는 사람이 그런 감성 없이 어떻게 쓰냐는 거예요. 글을 곡을 쓰고 노래를 하냐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저도 그런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좀 스타일인데 어떤 분들은 좀 감정을 한 소끔 이렇게 끌어오르고 가라앉혀서 좀 드라이하게 쓰시는 분들도 있고 그 감정이 소용돌이 안에서 휘몰아치며 쓰는 분도 있고 저는 좀 다양했던 것 같아요. 어떤 때는 좀 담백하게 쓸 때는 좀 더 꾹꾹 눌러주는 상태에서 쓸 때도 있었고 어떤 때 그냥 쏟아지듯이 확 엎지르고 싶다 미치고 싶다 막 이런 생각하면서 쓰기도 하거든요. 그거 관계라고 하기 그러니까 한번 확 미치고 싶을 때가 있긴 해요. 뭐 쓸 때 확 사로잡혀서. 근데 이게 시간이 갈수록 체력 문제라는 생각을 해요. 자꾸 졸리고 집중이 안 되고 또 그런 무기력과 싸우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그 다락방에 소개해주고 싶은 책. 네. 제가 오늘 그 출판사 소아 출판사에서 나온 가네코 미스즈라는 그 일본 동요 여기서 동요 시인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냥 동시라고 해도 될 텐데. 근데 최근에 읽은 그 책 중에 저는 요즘 너무 이렇게 맑은 것들이 드물어서요. 오히려 정말 뉴스만 봐도 소설만 봐도 무슨 사건 사고가 이렇게 많고 제 꿈이 귀여운 할머니로 늙는 건데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저 그거 이미지가 떠올랐어요. 그렇게 하고 싶은데 아니 나중에 호호 아줌마 애니메이션 아시죠? 왜 자꾸 아담한 그쵸 이렇게 막 호호 아줌마 볼이 엄청 동그란. 네, 잘 어울리시는데요. 근데 세상이 너무 험해서 오히려 어떤 때는 일부러 뉴스 안 보고 막 그것이 알고 싶다 이런 거는 일부러 안 보고 한때 엄청 찾아서 보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사회적으로 매일매일 사건 사고가 너무 다이내믹하니까 오히려 그런 걸 소재로 한 소설들이 안 팔리는 게 맞겠다 싶기도 하더라고요. 오히려 현실에서 더 자극적이고 험하니까. 그래서 가끔 제가 아껴서 정화용으로 마음 정화용으로 읽는 책을 아니 저
가져왔어요. 얼마 전에 예. 가네코 미스즈의 예. 시 한 편을 읽었었거든요. 아, 근데 너무 정말요? 귀여워서 내용이 음. 세상의 모든 걸 좋아하고 싶어라는 아, 예, 그런 그 책도 내용이었어요. 있고요. 예. 예. 그래서 이분은 1903년의 생인데요. 근데 나중에 1930년 그때 자살을 했어요. 동시를 쓰신 분. 예. 근데 이렇게 쓰면 살기 힘들 거라는 생각을 해요. 이렇게 깊고 맞아요. 네, 너무 그리고 맞아요. 이게 세상을 바라보면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네. 이런 마음으로 어떻게 견딜 수 있지? 이렇게 약하고 너무 맑아서 힘들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이분 양력도 참 1926년에 집안에서 정한 남자와 결혼해서 딸을 낳았는데 남편한테 딸을 뺏길까봐 그 괴로움으로 그것도 그렇고 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는데요. 저는 참 이렇게 시인이 이제 대부분 청춘의 장르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이 짧은 불꽃 같은 시기에 그 맑고 가장 빛나던 그 시절에 저도 그 시 구절에 있습니다만 절명을 꿈꾼들 이런 말이 있는데 그 시절은 이미 요절하기엔 이미 너무 많이 먹어서 아니 이런 안 될 것 같고 대신 젊은 나이에 요절한 가네코 미스즈님의 시를 한 편 읽어드리는 걸로 와. 네, 할까요? 좋아요. 개 우리 집 달리아 핀 날에 주막집 검둥이는 죽었습니다. 집 앞에서 놀고 있는 우리들에게 언제나 화를 내는 아주머니가 흑흑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날 학교에서 그 일을 재밌는 듯 이야기하고 문득 쓸쓸한 맘 들었습니다. 다락방에 오셨는데 소감 한번 듣고 싶습니다. 처음 정말 다시 다락방 시작하는 같은 느낌. 처음 다시 시작한 뭐 그렇게 말을 썩 잘하는 편이 아니라서 약간 좀 지루할 수도 있겠는데요. 아니요, 근데 막 빠져들었어요. 되게 어떻게 편안하고. 들으실지 모르겠네요. 그냥 좀 더 낮게 살려고 쓰거든요. 저는 같이 그래도 남한테 그렇게 폐 안 끼치고 그래도 좀 덜 상처 주고 어제보다 조금 낮게 살고 싶어서 쓰는데요. 아무튼 그렇다고 이제 언어가 나를 언어 속에 잡아먹혀서 나를 파괴하고 주변 사람들이 힘들게 하면서 쓰고 싶진 않아요. 저는 그렇거든요. 물론 그렇게 쓰시는 분들도 나름의 길도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귀여운 할머니가 되기 위해서 네, 제가 있는 것들을 최대한 쏟아볼게요. 두 번째 시집으로 또 다시 만나요. 예. 신우이도 참 기대해 주세요. 다락방에 오신 소감이요. 다락방 소감. 앞으로 행보가 아니라 다락방 소감이요. 여기 올 때요. 버스를 해화동 이렇게 거쳐서 타고 왔잖아요. 근데 그쪽이 신혼 처음 살림하던 동네라서 그 동네를 지나서 이렇게 오는데 왠지 설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동네 내려서 좀 걸어보고 싶다 생각을 하면서 조금 이렇게 걷다가 거봉을 산 거죠. 그리고 딱 요 공간에 들어왔는데 이렇게 처음 보는 많은 다양한 분들이 하고 또 이렇게 오히려 깊숙이 얘기가 좀 손을 놓은 것 같아서 그 이야기 속에 그래서 뭔가 좀 내밀한 어떤 부분을 이렇게 건드리고 가져가는 기분? 그래서 이렇게
다락방에 와서 이야기 듣고 새로 만난 분들 눈빛도 보고 좀 재밌고 뭔가 멋진 경험이었어요. 노래도 너무 좋았고요. 앵콜곡 해야 될 것 같은데. 앵콜 안 될까요? 아까 신우이 얘기 해주셨는데 지금 TBS에서도 방송하시는 게 있으시다고 하셨는데 TBS를 들으시면 신민아 시인을 또 만나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젊은 시인의 다락방에 오늘 방청하러도 와주셨는데 우리 팟캐스트는 청취자 여러분들과 같이 만들어 나가는 방송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카페 그리고 뭐 페이스북 다음 블로그까지 이제 청취자들이랑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있으니까요. 네, 검색을 통해서 들어오시면 신민아 시인이 소개해준 책이랑 읽어주셨던 시들도 이제 다시 한번 읽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Drop Betty Sue, drop Betty Lou, drop Mary Sue, but I knew it wouldn't do. Paparazzi, p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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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parazzi. You got me rocking and a rolling, rocking and a really paparazzi. 여러분은 지금까지 똑솔라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문턱 없는 낭독 전문 방송입니다. 성북마을 미디어 지원센터, 성북마을 TV, 목소리 예술 실험실이 함께합니다.